원청이냐 하청이냐 우리나라 노동 현장에서 이 관계는 정말 오랫동안 힘의 균형을 말해주는 거였죠. 근데요, 이제 이 협상 테이블 자체를 그 판을 아예 바꾸려는 아주 큰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월급, 또 근무 시간, 이걸 정말로 누가 결정할까요? 아마 당연히 우리 회사지라고 생각하셨을 텐데요. 오늘 이야기는 아마 조금 다르게 들릴 겁니다. 특히 수많은 하청 노동자분들께는 말이죠. 네, 바로 이런 상황인 거죠. 서류상으로는 분명 하청업체 소속인데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어떤 힘, 그러니까 원청이 내 노동 조건의 거의 모든 걸 좌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끊어내기 힘든 구조, 이게 바로 이번 법 개정이 시작된 출발점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풀기 위해서 드디어 정부가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법을 바꾸는 카드를 꺼내든 건데요. 이 오래된 판을 한번 제대로 바꿔보겠다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이 모든 논의의 한가운데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도대체 뭐였는지 그것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교섭단이라는 키워드를 꼭 알아야 해요.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간단합니다. 우리 한 팀으로 뭉쳐서 회사랑 협상할게요. 이렇게 법적으로 인정받은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커다란 벽이 있었던 겁니다. 하청노조가 정말로 힘을 가진 진짜 키를 쥔 원청이랑 대화를 하고 싶어도 당신들은 우리 교섭 단위가 아니잖아요 하는 이 법의 벽에 번번이 가로막혔던 거죠. 힘의 저울이 기울어지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부가 처음에는 어떤 아이디어를 냈는지 그 첫 번째 해법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2025년 말이었죠. 정부가 드디어 문을 여려는 시도를 합니다. 하청노조도 이제 원청과 직접 대화할 수 있게 길을 터주겠다 이러면서 새로운 법 개정안을 처음으로 내놓은 겁니다. 그 첫 아이디어는 뭐였냐면요. 한마디로 모든 걸 다 따져보자는 거였어요. 근로 조건은 얼마나 다른지, 고용 형체는 어떤지, 심지어 노조끼리 사이가 좋은지 나쁜지까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서 결정하겠다 이거였죠. 하지만 이 첫 번째 제안 나오자마자 경영계와 노동계 양쪽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면서 곧바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반응이 정말 극과 극이었어요. 경영계에서는 이러다 우리 회사 조직이 다 쪼개지는 거 아니냐면서 반발했죠. 기준이 너무 애매해서 교섭 단위가 마구잡이로 나뉠 수 있다는 걱정이었습니다. 반면에 노동계는 이건 출구 없는 미로 아니냐고 비판했어요.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그럴듯한 말 뒤에 숨어서 결국 아무것도 안 바꿔주려는 거 아니냐는 불신이 컸던 거죠. 이렇게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니까 고용노동부가 중간에서 정말 바빠졌습니다.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면서 양쪽을 수차례 직접 만나서 의견을 듣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 끝에 마침내 훨씬 더 정교하게 다듬어진 수정안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온 수정안의 핵심, 바로 이 표에 다 들어있습니다. 키워드는 분리예요. 하나의 잣대로 모두를 평가하려던 기존 방식을 버리고 아예 트랙을 두 개로 나눈 겁니다. 원청 직원을 위한 일반 트랙, 그리고 하청 노동자만을 위한 특별 트랙, 이렇게요. 자, 그럼 이 새로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면요. 먼저 1단계, 일반 규칙은 원청 내부의 안정성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기존의 노사관계를 함부로 흔들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핵심인 2단계, 이 특별 규칙은 하청 노조에게 일종의 우선권을 주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청 노동자들의 그 특수한 상황을 가장 먼저 고려하겠다는 약속인 셈이죠. 네, 바로 이겁니다. 이번 수정안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균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원청의 안정성은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하청 노동자들의 권리는 더 확실하게 보호하는 것. 양쪽의 목소리를 모두 담아서 찾아낸 정말 절묘한 해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새로운 규칙, 그래서 언제부터 또 어떻게 우리 현실에 적용되는 건지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정을 보면요, 정말 속도감 있게 진행됐습니다.
작년 11월에 첫 제안이 나온 뒤에 올해 1월에 수정안이 발표됐고 2월에 최종 확정을 거쳐서 마침내 3월 10일 바로 이날부터 이 새로운 법이 현장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제 하청 노조도 원청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를 얻게 됐다는 것. 둘째, 이걸 통해서 소모적인 갈등은 줄고 교섭은 더 안정될 수 있다는 기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원청은 더 이상 우리는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기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는 꼭 남기고 싶네요. 과연 법이라는 규칙 하나가 바뀐다고 해서 수십 년 동안 굳어질 대로 굳어진 이 산업 현장의 힘의 균형이 정말로 바뀔 수 있을까요? 그 결과는 앞으로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숙제일 겁니다.